네, 안녕하세요. 이상한 나라의 개발자입니다. 오늘 복습할 내용은 이제 TLB라는 거, 그리고 태그. 이 태그는 캐시 메모리 안에서 인덱스가 이제 64개로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인덱스가 64개로 정해졌으면은 원래는 하나의 인덱스에 하나의 캐시 라인이 매칭이 됐었는데 인덱스 충돌로 인한 캐시 미스를 줄이고자 하나의 인덱스에 여러 개의 캐시 라인을 밀어 넣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웨이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512개의 인덱스와 하나씩 매칭되는 512개의 캐시 라인이 있었는데 이거를 64로 고정을 해놓고 나눠버린 거죠. 왜 64인지는 이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12 나누기 64로 나눠버렸을 때 8개, 즉 인덱스 하나에 얘가 0부터 63까지의 인덱스 번호를 가지는데 인덱스 하나에 캐시라인 8개를 가지고 있게 됐어요. 이게 웨이입니다. 그러면은 TLB는 뭐냐? TLB는 인덱스 안에서 캐시 라인들이 8개가 됐기 때문에 인덱스를 찾아서 그쪽으로 접근한다고 해도 8개의 캐시 라인 중에서 실제로 내가 찾고자 하는 캐시 라인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 비교하는 값이 태그 값이고, 이 태그 값은 실제 물리 메모리의 프레임 주소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TLB는 Translation Lookaside Buffer라고 가상 메모리 주소와 물리 메모리 주소에 대한 매핑 정보를 가지고 있는 캐시예요. 버퍼 캐시 안에 있는 캐시와 같이 있는 그런 이 물리 가상 주소만 변환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캐시입니다. 그래가지고 TLB는 캐시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캐시 라인들이 실제 물리 메모리에 몇 번째 프레임에 매칭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버퍼 캐시입니다.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구하는 그걸 주소를 이제 가상 메모리 주소가 CPU에 덜렁 하나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0x 1, 2, 3, 4, 5, 6, 7, 8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4바이트 주소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제 나눠지잖아요. 기본적으로 캐시 라인 한 3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프셋, 그 다음에 인덱스, 그리고 태그. 자,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오프셋 같은 경우는 무슨 오프셋이냐? 캐시 라인 안에서의 오프셋입니다. 즉 캐시 라인을 찾았어요. 캐시 히트든 미스든 어쨌든 캐시 라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캐시 라인에서 내가 실제로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그 64바이트 안에서 몇 번째 위치가 시작 주소인지에 대한 오프셋을 몇 비트? 그렇죠. 6비트입니다. 왜 6비트냐? 64바이트 캐시라인 안에서의 오프셋이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값은 1바이트씩 나눴을 때 0부터 63이고요. 0부터 63, 즉 이 값은 2의 6승계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전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트 6개를 사용을 해서 하위 6비트를 사용해서 오프셋을 나타내고요. 인덱스는 뭐냐? 인덱스는 6비트 이후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는 6개로 똑같이 6개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캐시 메모리 안에서 최대 인덱스의 개수는 64개, 0부터 63까지의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6이어야 되냐? 왜 6으로 픽스가 되었냐? 라고 봤을 때 메인 메모리 프레임의 크기, 메인 메모리는 이제 가상 메모리 시스템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 프레임이라는 게 다 나눠져 있어요.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8기가짜리 메인 메모리가 있다고 할게요. 지금 제 거가 16기가인 것 같은데 8기가짜리로 하면은 이 8기가가 전부 다 4kb씩 쪼개져 있습니다. 4kb씩 다 쪼개져 있어요. 그럼 여기가 0이면은 여기가 4096이 있고요. 여기가 8192겠죠. 그리고 쭉쭉쭉 뭐 12 뭐 8192, 그 다음에 16 뭐뭐뭐, 그 다음에 32 뭐뭐뭐, 그리고 여기가 65 뭐뭐, 이게 16승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4kB 단위로 전부 다 메인 메모리가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를 프레임이라고 해요. 이거 하나하나를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시작 주소를 알고 있으면은 이 프레임 안에서의 오프셋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즉 오프셋이 존재하잖아요.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이거 하나를 떼서 보면은 이거 하나를 이렇게 프레임을 가져와 보면은 얘는 여기가 0이면은 여기가 4096이고 이 안에서 얘가 4096 바이트이기 때문에 이게 4kB 크기의 메모리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0부터 4095까지의 메모리 번지수를 가지게 돼요. 왜냐면 메모리 번지수가 매겨지는 최소 단위가 1바이트니까 4095바이트는 총 1바이트짜리 4096개, 4kB는 1바이트짜리 4096개가 모여서 4kB를 구성한다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0부터 409의 메모리 주소를 가지게 되고 이 4095라는 값은 2의 12승입니다. 느낌 오죠? 이게 12승이에요. 즉 하위 비트 12개는 그 메모리 프레임 안에서의 오프셋으로 사용하고 상위 20비트로 이제 메모리 프레임의 시작 주소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소가 전체적으로 주소가 그림이 바꿔요. 잘 안 보이네. 주소가 어쨌든 32개의 비트, 4바이트 기준으로 32개, 32비트는 32개잖아요, 주소가. 그러면은 하위 12비트는 메모리 프레임의 주소를 찍는 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즉, 몇 번째 메모리 프레임에 해당이 돼 있냐라고 봤을 때는 메모리 프레임 자체도 오프셋이 2의 12승씩 건너뛰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4kB 차이고 여기가 또 4kB, 여기가 또 4kB이기 때문에 2의 20승, 그러니까 12번째, 하위 12번째 비트를 제외하고 13번째 비트가 만약에 0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0이다. 여기서 13번째부터 32번째까지 전부 다 0이다라고 하면은 이 시작 주소 프레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소의 상위 20비트가 전부 0이다라고 하면은 그 가상 주소는 물리 메모리의 첫 번째 프레임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 메모리라면은 어떤 물리 메모리 주소의 상위 20비트가 모두 0이라면은 그 물리 주소는 첫 번째 프레임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첫 번째 프레임에서의 오프셋은 또 뭐다? 그렇죠. 하위 12비트로 찾아내는 거예요. 상위 20비트는 어떤 프레임인지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위 12비트로 그 프레임 안에서의 오프셋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끝에가 처음에 1이다. 즉 20번째가 1이다. 아니지. 비트 20개고 20번째가 아니죠. 13번째 비트가 1이다. 13번째 비트가 1이라고 하면 여기가 4096이 되겠죠. 그러면은 0번째 프레임, 1번째 프레임, 즉 여기 1번째 프레임에 가게 되는 겁니다. 즉 이걸로 봤을 때, 순서로 봤을 때 두 번째죠. 이렇게 물리 메모리는 오프셋으로 하위 12비트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상위 20비트로 어떤 프레임인지의 시작 주소를 찍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랑 맞추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캐시 메모리에서
오직 물리 메모리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가상 메모리만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리 메모리와 가상 메모리를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CPU가 바라보는 게 가상 메모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 메모리를 보고서 스택이나 힙이나 코드 영역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코드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상이 가능한 거죠. 주소값이. 왜냐? 올리 가상 메모리로 도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CPU 내부에서는 이 가상 메모리를 가져다가 물리 플러스 가상을 더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가상 메모리도 이용을 하고 물리 메모리도 이용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변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TLB라는 캐시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Translation Look-Aside Buffer, 즉 가상과 물리 메모리 주소를 변환해주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가상 메모리만 보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물리와 가상이 무슨 말이냐? 자, 가상 CPU는 가상 메모리를 처음에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하위 12비트는 가상 메모리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즉 하위 12비트는 물리 메모리와 가상 메모리 값이 동일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즉 가상 메모리로 들어온 하위 12비트를 그대로 물리 메모리 프레임의 오프셋으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가상 메모리는 하위 12비트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남는 게 4바이트 기준 물리 메모리는 20비트가 남죠. 20비트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때 이제 TLB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물리 메모리의 20비트는 메모리 프레임의 시작 주소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실제 아직까지는 TLB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상태도 가상 메모리 주소고 이 20비트도 당연히 가상 메모리 주소예요. 자, 그럼 TLB의 가상 메모리 주소에 20비트가 인풋으로 들어왔어요. 야, TLB야, 너 이거 20비트 내가 줄 테니까 이거 실제 물리 메모리 몇 번지 프레임에 위치하고 있는지 몇 번째 프레임과 매칭되어 있는지 알려줘라고 하면은 TLB는 전달받은 20비트의 가상 메모리 주소, 상위 20비트의 가상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자신이 캐싱해뒀던 이게 몇 번째 물리 메모리 프레임의 주소지라고 보고 실제 물리 메모리 주소, 여기서 물리 메모리 주소인데 중요한 거는 물리 메모리의 프레임 주소, 프레임 시작 주소라는 겁니다. 왜냐, 얘가 받은 건 20비트이기 때문에 프레임 주소 안에서 상세 오프셋 값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얘는 그냥 어떤 프레임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게 가상 메모리 페이지의 주소, 페이지의 어느 부분의 주소일 텐데 이 페이지가 실제 물리 메모리의 어떤 프레임, 몇 번째 프레임에 위치해 있는지 그 위치한 프레임의 시작 주소, 0번지 주소를 주는 겁니다. 왜냐, 20비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 메모리 프레임을 제공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태그로 캐시 메모리에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와 가상이라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어제 든 의문은 20비트는 같을 수 있지 않냐? 왜냐? 자, 물리 메모리 프레임이 몇이라고 했죠? 4KB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태그를 캐시 라인의 태그로 사용한대요. 그러면은 캐시 라인은 사이즈가 몇이에요? 그렇죠. 64바이트예요. 얘는 킬로바이트고 얘는 바이트입니다. 1024 단위가 아예 달라요. 곱하기 1024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캐시 메모리의 태그를, 유일한 태그를 이 물리 메모리의 프레임의 시작 주소로, 여기가 뭐 0x 뭐뭐뭐 하면은 이 주소가 태그의 유일한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프레임 안에서의 캐시 라인들이 이렇게 64바이트씩 들어가 있을 텐데, 이게 다 캐시 라인들이 64바이트잖아요. 이게 총 64개 있는 거거든요. 64개 모여야 4KB를 유지하니까 결국에 메모리 프레임은 캐시 라인 64개로 구성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캐시 라인들끼리 태그 값이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왜냐, 하나의 메모리 프레임 안에서도 64개의 캐시 라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유의 태그 값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결론은 고유할 수 있다. 단 서로 다른 인덱스 안에서는 고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인덱스가 겹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덱스 안에서는 고유하다 라는 겁니다. 왜 인덱스가 겹칠 수 없냐? 자, 보겠습니다. 인덱스는 캐시 메모리 인덱스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64바이트 캐시 라인 하나예요. 그럼 얘는 0번째부터 63바이트의 크기를 가지겠죠. 오프셋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럼 이 오프셋은 뭐예요? 그렇죠. 이 오프셋, 캐시 라인 안에서의 오프셋은 하위 6비트입니다. 하위 6비트고 캐시 라인에서 오프셋일 거예요. 이게 캐시 라인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이 옆에 캐시 라인이 하나 더 있어요. 붙어 있겠죠, 당연히. 64바이트입니다. 얘의 주소 범위는 오프셋 범위는 64부터 127까지일 거예요. 64부터 127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하고 분명 같은 프레임에 위치하기 때문에 태그 값은 동일할 거예요. 태그 값은 동일한데 얘의 주소 범위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지금 12비트 안에서 같지 않고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캐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캐시 메모리 안에서의 인덱스를 결정하는 7번째 비트부터 12번째 비트 값이 뭐예요? 7번째 비트부터 12번째 비트 값이 뭐예요? 그렇죠. 0입니다. 여기서 7번째 비트고 얘가 12번째 비트라면은 이게 전부 0이에요. 왜냐? 하위 오프셋, 여기 이제 비트 6개가 더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합쳐서 총 그 메모리 프레임 안에서의 오프셋인데 얘 같은 경우 오프셋이 0부터 63이었어요. 그러면은 0부터 63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주소 63번지는 111111 0000 뭐뭐뭐 여기는 이제 요 앞에는 이제 메모리 프레임의 주소니까요. 여기는 메모리 프레임 주소고 메모리 프레임 시작 주소고 여기서부터 6개가 이제 이 12개가 물리 메모리에서는 6개 안 나오죠. 물리 메모리에서는 12개인데 63번지 보니까 얘는 111111이에요. 그쵸? 인덱스는 0입니다. 결국 인덱스는 0이에요. 즉, 이 캐시 라인 안에 있는 변수들의 모든 주소가 여기서만 바뀌지 인덱스 자체는 0이기 때문에 이 주소가 캐시 라인, 즉 이 캐시 라인 자체가 캐시 메모리로 올라가게 되면은 인덱스 0번에서 저장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태그는 같아요. 태그는 같고 인덱스 0번에 지금 이 첫 번째 캐시 라인이 위치를 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죠. 왜냐? 얘 인덱스가 0번이니까. 얘 7번째 비트부터 12번째 비트가 모두 0이니까 얘는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인덱스 0번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캐시 라인을 볼게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얘는 주소 범위가 64부터 127까지예요. 자, 어떻죠? 그렇죠. 얘는 여기가 모두 1111로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127까지 주소를 나타내려면 이 마지막 7번째 비트가 1이 돼야 돼요. 7번째 비트가 1이 돼야 돼요. 64부터니까 1, 2, 4, 8, 16, 32, 64니까 얘는 항상 7번째 비트가 1로 켜진 상태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기가 바뀌어요. 켜진 상태에서. 그러면은 바로 옆에 근접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두 캐시 라인이 서로 태그가 같은데 캐시 라인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 인덱스 비트, 캐시 메모리 안에서의 인덱스 비트는 무조건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첫 번째 캐시 라인은 무조건 캐시 메모리 인덱스 0번이고요. 두 번째,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캐시 라인의 인덱스는 무조건 1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프레임의 시작 주소가 서로 같아서 태그 값이 서로 같을 수는 있어도 우리가 웨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한
인덱스 안에서의 캐시 라인은 겹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인덱스 안에서의 태그는 유일한 값이 되기 때문에 태그를 이용해서 캐시 라인의 구분이 가능한 거고, 이 TLB를 통해서 우리는 물리 메모리와 가상 메모리를 혼합한 주소 체계를 캐시 메모리 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캐시 메모리 TLB는 이제 L1, L2, L3 다 붙어 있는데 만약에 없으면 어떡하냐? 자, L1에 없으면은 L2 TLB로 갑니다. 다시. L1에 없으면 레드로 바꿔서 L1 TLB에 없으면은 L2로 가고요. L2 TLB로 갑니다. 그리고 L3 TLB로 가요. 없으면은. 자, L3까지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물리 메모리로 가야 돼요. 물리 메모리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 물리 메모리 커널 영역에, OS가 관리하는 커널 영역에 가상 메모리와 물리 메모리를 실제 그 페이지를 매칭한 가상 메모리 페이지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테이블은 프로세스마다 나눠져 있는데, 자, 이게 코어예요. 코어 하나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하나입니다. 이거를 여러 개의 코어가 굉장히 빠르게 컨텍스트 스위칭을 해가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동시에 코어 몇 개가 한 40-50개의 프로세스, 20-30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돌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만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만 돌릴 때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요. 그럼 어떤 프로세스가 올라오는지 코어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컨텍스트 스위칭된 프로세스가 올라오면은 그 레지스터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PCB가 이제 프로세스 블럭이잖아요. 여기 이제 프로세스 정보가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 운영체제는 이 PCB를 가지고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을 진행을 하는데, 이 PCB에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 됐을 때 올라가야 될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레지스터에 올라가야 될 정보도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때 CPU 내부에 CR3라는 레지스터가 있는데, 컨텍스트 스위칭 되면은 해당 프로세스의 가상 메모리 테이블, 메인 메모리에 있는 가상 메모리 페이징 테이블에 주소가 찍히게 됩니다. 여기. 그래서 L3 TLB에도 내가 원하는 주소가 없다. 그러면은 CR3에 찍혀 있는 주소로 가요. 왜냐? 얘가 현재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가상 메모리 테이블의 물리 메모리 주소를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로 찍고 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실제 내가 변환해야 되는 주소가 물리 메모리 몇 번째 페이지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TLB로 가지고 오고 또 L2, L1으로 올려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시간 낭비죠. 미스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소 미스입니다. 주소 변환해야 되는데 변환할 주소가 없으면 이것도 미스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까지 TLB가 관리를 하는 거고, TLB는 기본적으로 캐시 메모리이기 때문에 캐시 메모리 L1, L2, L3에 있는 메모리 주소를 물리 메모리, 가상 메모리 주소가 속해 있는 물리 메모리 프레임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다. 이 매핑해서 가상 메모리 주소 던져주면 이 주소는 이 물리 메모리 프레임의 시작 주소야 라고 하면서 던져주고 그 값을 태그로 사용한다. 태그는 인덱스 전체적으로 봤고 캐시라인 전체적으로 봤을 땐 유일하지 않습니다. 왜냐? 프레임 시작 주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인덱스 안에서는 유일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걸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write back과 write through라는 게 있습니다. write through부터 설명을 드리면, 얘는 단순하게 캐시 메모리에 쓰기 정책, 둘 다 write니까 캐시 메모리에 쓸 때
쓰기를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write through 같은 경우에는 캐시 메모리에 변경이 일어나자마자 그 변경된 값을 바로 물리 메모리에 반영을 합니다. 자주 일어나면 시간 낭비겠죠. 내가 뭔가 변경이 됐어. 이걸 변경된 걸 모아놓고 한 번에 가든지 아니면은 변경된 걸 그대로 변경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애들끼리만 사용을 하다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 변경을 해도 되는데, 이거는 뭐 하나 있을 때마다 가서 변경하고 뭐 하나 있을 때마다 또 가서 변경하고 계속 똥개훈련 시키는 거죠. write through입니다. 하지만 심플해요. 왜 심플한지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write back 같은 경우에는 캐시 메모리 안에서만 그 변경 사항이 저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즉 바로 반영하지 않아요. 코어가 있고 L1 캐시가 있어요. 코어에서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write through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리메모리 뭐 이 정도 거리감 되겠죠. 물리메모리에 바로 쏴요. 그래서 변경됐다라는 거를 물리메모리에 바로 반영하는 게 write through고요. write back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으면은 야 변경됐어. 변경됐어? 알았어. 하고 캐시 메모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멀티코어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코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코어마다 L1, L2는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L3만 공유하는 겁니다. 얘가 코어고 L1이고 L2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변경이 일어난 이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코어라고 할게요. 자, 그럼 L1 캐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첫 번째 코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시 라인 중에 하나를 값을 변경해서 썼어요. 스토어 버퍼에서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 캐시 라인은 이제 변경이 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똑같은 캐시 라인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근데 얘네들은 변경이 안 됐잖아요. 변경을 알 수도 없고 변경이 안 됐어요. 이때 코어 간의 통신, CPU 통신을 이용을 해서 캐시 무효화라는 게 발생을 해요. 캐시 무효화라는 건 뭐냐? 캐시 무효화를 얘가 날립니다. 야, 너네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변경했으니까 너네가 가지고 있는 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아라고 말해주면은 2번, 3번에서는 이거 변경됐어? 그럼 내가 다시 못 쓰겠네? 하면서 무효화 처리를 해버려요. 이건 이제 캐시라인 앞에 태그가 붙어 있고 그 앞에 이제 비트 0과 1로 해서 밸리드 비트라고 무효하면 1이고 유효하면 0이 무효하면 0이고 유효하다 사용할 수 있으면 1인데 이 비트 값이 변경이 돼버립니다. 캐시 라인이. 그러면은 이 캐시 라인은 더 이상 이 유효하지 않은 거고 다른 캐시 라인이 올라와서 대체될 수 있는 빈 공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캐시 무효화입니다. 즉 캐시 무효화는 코어가 멀티코어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캐시 라인에 대한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 무효화를 해서 캐시 라인에 대한 동기화, 캐시 동기화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을 굳이 물리 메모리에 반영하지 않아도 얘네들끼리 이제 무효됐으니까 너가 이거 가지고 있네, 나 그럼 이거 쓸래 하면은 이쪽으로 전달을 하든지 통신으로, 아니면은 L2, L3가 내린 다음에 L3는 어차피 공용 캐시 메모리거든요. 공용 캐시 메모리. 그래서 L3까지 그 캐시 라인 내리면은 그제서야 이제 2, 3들이 접근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야 너 이 캐시 라인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무효를 찍었으니까 같은 캐시 라인을 가지고 있는 코어들에서는 그 캐시 라인이 무효화가 됐고 이 캐시 라인을 가지고 있는 다른 코어에 통신을 해서 야, 너 이 캐시 라인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어 하면은 줘봐, 좀 쓰게 해서 전달을 하든지 아니면은 L3까지 내린 다음에 L3부터 이 코어들이 L2, L1으로 올려 사용하든지 어쨌든 CPU는 무조건 캐시 메모리에서만 논다. 캐시 메모리에만 접근한다 라는 전제가 있고 거기에
캐시 동기화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캐시 동기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write back 방식이 가능한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동기화 부분부터 통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write back이 복잡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write through는 L1 캐시 기준으로 L1 캐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스트럭처와 데이터 영역과 인스트럭션, 인스트럭션 영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인스트럭션 영역은 코드들, 즉 그 다음에 실행해야 될 코드들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블럭이, 메모리 캐시 라인이 저장되는 영역이고, 캐시 영역이고, 데이터는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입니다. 즉 데이터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변경이 돼요. 우리가 뭐 A는 10이 됐다가 20이 됐다가 뭐 배열 안에 요소가 들어왔다 나왔다가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 변경될 때마다 메인 메모리 가면은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write back 방식입니다. 그럼 코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코드는 어디 저장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메인 메모리 영역, 그러니까 메모리 영역 안에서도 read only 메모리, 롬 영역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변경이 없습니다. 코드가 변경이 된다? 그것도 실행 중에 코드가 변경이 된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얘는 변경이 적기 때문에 그냥 write through로 가면 돼요. 혹시라도 변경이 있을 때는 바로 반영을 해야 되지만, 그렇죠. 하지만 웬만해선 변경이 없기 때문에 write through 영역으로 갑니다. 그럼 이건 쓸 때만 이제 갈리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스트럭션은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구현이 가능해요. 하지만 데이터는 읽고 쓰고 아주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write back 방식을 이용을 해서 캐시 메모리 안에서만 쓴 내용이 반영되고, 실제로 반영된 내용이 물리 메모리에 실제로 변경된 내용이 물리 메모리에 반영이 언제 되냐? 물리 메모리가 캐시 메모리가 그 캐시 메모리 안에서 그 캐시 라인이 무효화될 때, 즉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버려질 때 변경된 내용이 램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코어들은 캐시 메모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읽으려고 할 거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동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캐시 라인에서만 왔다 갔다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이 바로 물리 메모리에 쓰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다른 코어가 여기 접근했는데 분명히 20으로 바뀌었을 텐데 아직 이전 값이네? 그러면 이전 값 읽어가야지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캐시 라인에서만, 캐시 메모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write through와 write back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캐시 무효화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무효화가 필요하냐? 멀티 코어 프로그래밍, 코어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코어 간의 캐시 라인 동기화를 위해서 캐시 무효화라는 걸 사용을 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